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질책을 할 때도 있고 또한 칭찬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 리더 교육을 받아보니까 양쪽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람에게도 질책을 하면 되지 않고 또한 너무 사람에게 칭찬만 하더라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책형 리더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관리자가 보기에는 이 직원들이 한없이 모자라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남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건 이렇게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고 힘든데 거기에 가지고 더 안 좋은 말을 한다. 제가 이 군대에 있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소나 이제 무슨 이렇게 청소를 할 때,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아니면은 군대 체육을 할 때 이 선임병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입에 욕을 다루면서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어렸기 때문에 잘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폭력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잘 지시를 하면 될 걸 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렇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지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존경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무슨 실수를 하건 또한 팀원이 무슨 실수를 하건 그걸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제 말을 듣고 지금 웃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가족이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입니다. 옛날엔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아니고 그 회사를 제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어떤 그 회사에서 또 하나의 가족 땡땡 막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욕을 했냐면 그렇게 가족이라고 광고를 하는 것은 그만큼 가족미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강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은 무슨 가족이냐? 잘못은 다 내가 져야 되고 못하면 쫓겨나야 되는 회사인데 제가 그 회사를 지금 모독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가 가족이고 끝까지 보호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부에서는 무슨 일이 잘못이 되면은 심할서를 써서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대부분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좋은 형님을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은 정말 제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을 명백히 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직장에서는 잘못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질 사람을 꼭 찾아내고야만 합니다. 이게 누가 잘못을 했는지 보고를 안 하면 상사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를 밝혀서 보고서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이렇게 책임의 소재를 밝히지 못한다면 상급자에게 너 일을 제대로 지금 파악이나 하고 있냐? 라는 질책이 돌아옵니다. 제가 실수를 저질러서 이 심할서를 쓸 때에도 제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그 형님을 100%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님이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야구를 정말 좋아한다는 겁니다. 저는 야구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 형님이 야구를 볼 때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홈런을 치고 역전승을 할 때, 도루에 성공했을 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형님이 야구를 보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야구장에서 선수끼리 싸움을 할 때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야구에서는 치열한 기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수가 투수에게 사인을 보내고 이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을 던지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핵심인 경기입니다. 아무튼 이 공을 던질 때 이 공이 타자 쪽으로 완전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순진한 생각으로 일부러 저렇게 던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구를 좋아하거나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게 실수로 공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악의적으로 일부러 겁을 먹게 하고 상대편을 도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투수 쪽에 공을 그렇게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타자가 그걸 알아차린다. 그럼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또한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이 타자의 머리 쪽이나 몸 쪽으로 가버린다. 제대로 사과를 안 했다. 그러면은 싸움의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치고받고 싸우는 그 장면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야구에서는 정말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편 선수가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했던 아니면 실수를 했던 이 공을 타자 쪽으로 던지게 해서 도발을 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그래서 이 타자가 보다 못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팀 동료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친한 그리고 저 사람과 함께 생활을 했고 저 사람이 그런 가족도 만나봤고 정말 이 사람을 자기 동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부러 도발을 하려고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타자 쪽으로 공을 던졌습니다. 이 타자는 머리에 공을 맞고 화가 나서 이 투수를 향해 돌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평소에 친분이 있는 이 투수 편을 여러분들 들겠습니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야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흥분한 타자가 정당하더라도 그 타자를 멀리 떨어뜨리고 이거 왜 이래 하면서 이 투수를 보호를 한다 그럽니다. 왜냐? 자기 편, 자기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함께 고생을 하고 훈련을 했던 동료이기 때문에 남들은 다 욕을 해도 나는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싸주는 모습이 그 형님은 참 보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불편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당한 공정한 재판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팀, 가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도 감싸주지 않는 게 정당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나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범죄의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가족들에게 편을 들고 위로를 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경우도 봤습니다. 그 자기네 부서 사람이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실수가 나오는데 그걸 오히려 상대편을 편들고 돌아서서 같이 욕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정말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분명히 도덕적인 것으로 아주 악의적인 것으로 또한 법을 어기는 것으로서는 냉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만 무슨 편 하나 들려주지 않고
직원들의 심정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 편의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서서 같이 욕을 한다. 이건 공감 능력이 아주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변호사가 왜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이 범죄자를 욕을 합니다. 그러나 딱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범죄자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가족인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세상 편에 서가지고 같이 손가락하고 욕하고 계란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자를 위해서,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든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물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봤는데 거기에서 참 놀라운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코미디언이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 나라 국민들이 그 사람을 다 욕했습니다. 정말 이 남자가 성추행을 한다. 그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사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특종이라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다 이 사람을 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동료 코미디언에게도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료 개그맨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코미디언을 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파렴치한 지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몇 년 후에 이 코미디언이 죄를 안 졌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평소에 이 개그맨과 친구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보니까 그 여자 쪽이 거짓으로 고발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 친구가 그리고 무죄라고 주장을 하니까 일단 믿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걸 알아보니까 이 여자가 성추행으로 남자에게 누명을 씌워서 돈을 타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또한 유흥가에서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죄로 밝혀졌고 이 코미디언은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현명하게 이 친구의 말을 들어보고 그것을 신뢰하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친구 사이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한번 믿어주고 기회는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친구들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바스의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친구의 그러한 힘든 일을 정말 무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당한 기회도 주지 않고 오히려 이 욥을 나쁜 사람으로만 몰아가고 있는 이 엘리바스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가족, 가장 친한 친구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 상하 관계를 따져보고 정말 그런 건지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나중에 판단해도 늦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친구는 절대로 그런 걸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지적한다. 그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닌 겁니다. 물론 정당하게 판단을 해서 만약 지금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친구를 똑같이 비난하고 욕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편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고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의 목사님에게,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무슨 공정한 재판관이라도 되듯이 자신이 무슨 냉정하게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아주 공정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말실수 한 번 했다고 그것을 사방에 퍼뜨리고 다니고, 또한 어떤 목사님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성도님의 그 아버지와 그 딸이 혼전 임신으로 일찍 결혼했다고 실명을 말한 적도 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죄인 것은, 그게 좋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을 말하고 함부로 정죄를 한다.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아무리 성적으로 개방이 됐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뒷말하기를 좋아합니까? 그것으로 상처가 되고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목사가 자신들의 양, 자신들의 가족에게, 그것도 설교 시간에 다 듣고 있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정말 크게 잘못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뭐 하나 잘못 말했다 그러면 그걸 캡처해가지고 계속해서 소문 퍼뜨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말을 평소에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뼈아픈 충고라도 그것을 되돌릴 줄 아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말이 정당하지 못한 것은 이 말의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말의 능력이 갖춰지지 않고 오히려 친구를 분노하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올바른 이 말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이 실수를 할 때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의 처지를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에 망해서 힘들어하는 친구 앞에서 넌 사업하면 안 돼.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 친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재산 털리고 지금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위로는 하지 못할지언정 너 그따위로 왜 사업을 했냐? 내가 말리지 않았냐?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밀히 만약 잘못이 있어도 권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동료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대놓고 사람 다 듣는 데서 소리 지르면서 그런 말을 했다. 그 사람 평생 그 사람과의, 그 비난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예전처럼 욥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 지혜자, 똑똑한 사람들은 지성에 대해서 비난을 받으면 쉽게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말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놓고 지적을 당하니까 그 모멸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놓고 망신을 준 거였습니다. 사실 그건 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와 같이 그런 실수를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대놓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밀하게 다른 곳에서 말해서 그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사발팔발에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가 저걸 잘못했네. 대놓고 소리 지르고 말한다면 당연히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회사처럼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그 성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인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 말을 하는데 정당한 것은, 또한 엘리바스가 그 말이 잘못된 것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에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라는 뼈아픈 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든 이웃이 있습니까? 힘든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평강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하는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